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못 될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던 그 순간에 나는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좇아 프리랜서 작가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안정된 직장도 없이 글만 끼적거리는 게 뭐냐, 라고 하시며 그날부터 내 인생은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키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형제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욕을 잊지 않겠다고. 이게 시작이었다. 내 심리적 복수의 시작.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했다. 왜 이렇게 약하냐?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매를 들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걸 막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걸라고 강요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 기대는 끝이 없었다. 대학에 들어가 문학을 전공하자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딴 걸로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나는 밤새 글을 쓰며 버텼다. 첫 소설을 출간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게 돈이 되냐? 라고만 물었다. 어머니는 가끔 나를 위로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편이었다. 내 아버지 말 들어으라고. 가족 모임마다 나는 외톨이가 됐다. 사촌들은 성공한 직장인으로 칭찬받는데 나는 항상 아직도 글 쓰냐 라는 조롱을 들었다. 그 상처가 쌓였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더 깊어졌다. 27살,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게 됐다. 안정된 수입은 아니었지만 내 꿈에 가까웠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났다. 간경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탓이었다. 가족들은 나에게 기대를 걸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해라고. 나는 프리랜서 일을 늘려 병원비를 보탰다.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내가 번 돈으로 치료받는 게 창피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니는 참아라, 가족이니까 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가족은 원래 그래 라고 위로했지만 그건 핑계였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였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아직은.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아버지의 병이 나아지지 않자 가족들은 나를 더 압박했다. 형은 너도 제대로 된 직장 구해라 라고 했고 누나는 집에 돈 좀 더 보내드라고 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지만 매달 절반의 수입을 집으로 보냈다. 그 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를 댔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비아냥이었다. 내가 번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아버지의 그 말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안장애가 왔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 친구 한 명이 상담받아봐 라고 했지만 돈이 없었다. 모든 게 가족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ATM기로 봤다. 내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추수감사절이 다시 다가왔다. 올해는 아버지가 퇴원한 후 첫 명절이었다. 나는 집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다시 시작했다. 넌 여전히 그 모양이냐? 결혼도 안 하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끓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집에서 돌아온 후 나는 변화를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출판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편집장 자리가 비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수입이 늘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돈 보내는 걸 줄였다. 어머니가 전화 왔다. 왜 돈이 적어? 나는 바빠서요 라고만 대답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감히? 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 웃음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내 삶을 재구성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글쓰기 워크숍에 참가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이 내 멘토가 됐다. 내 재능을 믿어라 라고 해준 사람. 그 말은 아버지의 말과 정반대였다. 나는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밤마다 그날의 말을 떠올렸다. 넌 아무것도 못 될 거야. 그게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29살, 내 첫 장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에 내 책이 쌓였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숨겼다. 추석에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TV를 보며 말했다. 요즘 이 작가 유명하네. 내가 왜 저렇게 못하냐? 그 작가가 바로 나였다.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돈 보내는 걸 완전히 끊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 내가 어떻게 그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제 삶을 살게요. 그게 첫 번째 타격이었다. 아버지는 병이 재발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내 성공을 즐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성공은 달콤했다. 소설이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나는 계약을 맺었다. 돈이 들어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친구들은 축하했다. 드디어 내 시대야.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형이 찾아왔다.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 나는 거절했다. 형이 알아서 해.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가족이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나한테 가족은 뭐였어? 형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모든 상처를 적었다. 어린 시절의 매, 청소년기의 무시, 성인기의 착취. 그걸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정화였다.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 복수는 본격화됐다. 나는 소설 속에 내 이야기를 숨겼다.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성공하는 이야기. 독자들이 공감했다. 이 작가 진짜야 라는 리뷰가 쏟아졌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입원했다. 어머니가 애원했다. 한 번만 와봐.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다. 쇠약해진 모습.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넌 여전히 말을 하려다 멈췄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성공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뭐, 나는 책을 내밀었다. 내 이름이 적힌 베스트셀러.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다. 미안, 하지만 나는 막았다. 늦었어요. 병실을 나왔다. 그게 두 번째 타격이었다. 가족들은 나를 원망했다. 누나가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라고 했다. 나는 무시했다. 내 삶을 찾은 게 죄인가? 시간이 흘렀다. 영화가 개봉됐다. 흥행했다. 나는 스타가 됐다. 인터뷰에서 가족 이야기를 살짝 흘렸다.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파고들었다. 기사가 나왔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학대, 착취.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런 아버지가 가족들은 사회적 압박을 받았다. 형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나는 이혼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는 울며 전화했다. 왜 그래? 나는 진실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게 복수였다. 그들은 나처럼 고통받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자유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30살, 나는 해외로 나갔다. 미국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팬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사랑을 만났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남자.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너는 강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너 덕분에,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말, 그게 나를 만든 건 사실이었다. 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귀국 후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들었다. 사망했다. 스트레스와 병으로. 나는 장례식에 갔다. 가족들이 나를 노려봤다. 내 탓이야. 하지만 나는 조용히 절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게 끝이었다. 장례 후 유언장이 공개됐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형과 누나에게 줬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미 내게는 모든 게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결혼했다. 아이를 가졌다. 남편과 함께 글을 썼다. 베스트셀러가 또 나왔다. 이번엔 가족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지라는 제목. 책이 팔렸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가족들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소설이라고 우겼다. 법정에서 이겼다. 그게 세 번째 타격이었다. 형은 회사를 그만뒀다. 누나는 이혼했다. 어머니는 혼자 살았다. 나는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자업자득, 그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밤에 가끔 후회가 왔다. 정말 이게 맞나?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주나? 남편이 위로했다. 너는 내 삶을 산 거야. 맞았다. 나는 이제 자유였다. 상처는 치유됐다. 아니,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추수감사절이 다시 왔다. 우리 가족 식탁에서 아이가 웃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 행복은 지속됐다. 32. 나는 출판사를 차렸다. 젊은 작가들을 키웠다. 그들 중 일부는 나처럼 상처받은 이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에 뿌듯했다. 가족 소식은 가끔 들렸다. 어머니가 병들었다.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어머니의 말,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요.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인간적인 연민. 형과 누나는 나를 피했다. 그들은 잃은 게 많았다. 직장, 명예, 관계.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가 끝나니 뭐가 남나? 새 소설을 썼다. 이번엔 용서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 과거를 놓아주는?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다. 정말 놓아줄 수 있나? 출간 후 반응은 좋았다. 치유되는 느낌, 리뷰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었다. 가족들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 듣는 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늦었다. 삶은 계속됐다. 아이가 자랐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처럼 될게 그 말에 웃었다. 너 자신처럼 돼.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게 진짜 승리였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평화. 평화는 안정이었다. 35. 나는 강연을 다녔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 사람들이 모였다. 내 이야기가 그들을 도왔다. 감사해요, 편지들. 그중 한 통이 형에게서 왔다. 미안하다, 이 짧은 말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누나는 재혼했다.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갔다. 나는 가끔 방문했다. 대화는 어색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전적 에세이, 모든 걸 털어놨다. 출간되자 논란이 됐다. 너무 가혹해, 일부 리뷰. 하지만 대부분 공감. 용감해, 나는 TV에 나갔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 말에 시청자들이 반응했다. 가족들은 다시 압박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변했다. 형이 찾아왔다. 용서해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청소년이 됐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그 덕에 강해졌어. 아이는 이해했다. 엄마 멋져. 그게 충분했다. 38.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형과 누나가 나를 봤다. 오랜만, 어색한 인사.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를 잊자. 형의 말, 나는 끄덕였다. 시도해볼게.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시작. 그 후 우리는 가끔 만났다. 아이들이 사촌들과 놀았다. 가족은 재구성됐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소설을 또 썼다. 이번엔 화해에 대한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성숙해졌다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살아보니 알았어. 이 복수는 필요했지만 그 끝은 평화였다. 삶은 아름다웠다. 남편과 여행했다. 세계를 봤다.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의 말 나는 대답했다. 너도 상처는 먼 추억이 됐다. 40. 나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아무것도 못 될 거야부터 시작해. 책이 대박났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젊은이들이 영감 줘요라고 했다. 가족들도 읽었다. 형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누나는 미안, 우리는 이제 친구처럼. 하지만 밤에 가끔 그날을 떠올렸다. 추수감사절 식탁. 그 말, 그것이 나를 만든 건 사실. 없이 살았으면 평범했을까?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다. 아이들이 자랐다. 대학 갔다. 엄마처럼 되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내 꿈을 좇아 그게 내 유산이었다. 42. 건강 문제가 왔다. 스트레스 후유증. 병원에 갔다. 휴식 취하세요. 의사 말, 나는 쉬었다. 책 쓰는 걸 줄였다. 대신 가족과 시간 보냈다. 형제들과 여행했다. 과거는 잊자, 우리는 웃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묘에 갔다. 감사해요, 속으로 말했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시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취미로. 행복했다. 삶은 그런 거였다. 상처, 복수, 화해. 이제 나는 50살이 다 됐다. 삶을 돌아본다. 그날의 말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성공했다. 가족은 변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내 안의 평화. 당신은 어떠세요? 넌 아무것도 못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수 있어요.